그리고 저희가 그 저번 주에 갑자기 우리가 얘기 나누다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우리 단체 모임들 많잖아요. 뭐 동창회 모임도 있고, 뭐 직장 모임도 있고, 뭐 취미 동호회 모임도 있고, 부부 동반 모임도 있고, 다양한 여러분들이 속하신 모임들이 있으실 건데, 그 모임에서 10인 이상 모임이 있는 상태에서 저를 이제 강연을 초청을 해주시면 제가 직접 그곳에 가서 강연을 하는, 교육을 하는 그런 걸 해보자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그 폼을 만들었어요. 주제는 한 3가지 정도로 정했거든요. 일단은 뭐 남성들만 있는 모임도 있을 거고, 또 여성들의 모임이 있을 거고, 또 부부나 커플 모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성, 여성, 커플 이렇게 3종류로 해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폼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좀 그런 모임을 좀 주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우리 모임에서 좀 색다르게, 그동안 했던 그런 뭐, 주로 요새는 예전에 했던, 그런 강연과 좀 다른 그런 강연을 좀 들어보고 싶다, 흥미를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강연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 모든 영상 밑에 더보기란 있죠? 거기에 준비를 해 놓을게요. 키스 없이 섹스하는 커플들 정상인가요? 차리님, 뭔가 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성에서 그런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쉽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키스는 어차피 뭘 하든지 선택사항인 거잖아요. 키스가 꼭 반드시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키스가 달콤하고 로맨틱하지만은 또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뭐 정상, 비정상이라기보다는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각자 그 커플들만의 특색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느 한쪽이 키스를 선호하지 않아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또 싫어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여포님 50대 후반인데 와이프가 아직도 신혼이냐고 하면서 잠자리를 피하네요. 중년의 부부들 거의 대부분은 다 똑같은 저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뭐 50대 이상의 부부 커플의 50%가 섹스리스고, 50%면 두 집 중에 한 집이잖아요. 그죠? 섹스리스고, 그나마 그 섹스를 한다고 하는 50% 나머지 50% 중에서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커플들은 저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기는 하지만 오르가즘 없이 어쩔 수 없이 한다거나, 아니면 하고는 싶은데 저렇게 하기 싫어해서 정말 쪼르고 쫄라서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원만하게 정말 둘 다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이렇게 합의가 되고 즐기면서 하는 커플이 저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아직 살 날이 주구장창인데 60, 70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저렇게 계속 성 문제로 서로 마음이 안 맞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강연 여러분들 초청하시면 제가 간다고 강연에 대한 걸 올렸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말해서는 씨알도 안 먹히고, 그죠? 근데 어떤 이렇게 공론화된 어떤 모임이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할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강연이나 교육을 통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강연을 하면서 전국 많은 곳을 다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약간 그 지역마다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제일 많은 쪽이 이제 서울 쪽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쪽, 그다음이 부산 쪽, 대구 쪽, 그리고 좀 없는 쪽이 대전. 의외로 제가 사는 대전, 살았던 대전, 의외로 없는 쪽이. 그리고 광주도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고, 그래서 성을 담론으로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갖고 교육을 받고 하는, 지금은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죠? 하지만 뭐든지 다 처음은 있잖아요. 처음이 좀 어렵고 어색해서 그렇지 막상 시작해보면 재밌어요. 제가 강연 얘기한 것도 올해는 2026년에는
영상이나 라이브 방송 또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오프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꼭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날짜 정하고 장소 정해서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들 있는데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예요. 섹스 테라피라는 분야가 있나요? 외국은 있어요. 외국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가 거의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뭐 분야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또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누군가 개척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분야라는 게 확장이 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그 뭐라죠? 점을 찍는 단계, 발자취를 점을 찍는 단계고, 이게 이제 좀 보편화가 되고 널리 이제 하려면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길을 터주시고 해야 이제 가능하겠죠. 근데 뭐든지 처음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섹스 테라피라는 게 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뭐 문제가 생겼어, 고민이 생겼어,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뭐 만약에 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뭐 기질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성에 문제 생긴다 그러면 병원을 가면 되지만 모든 게 다 또 병원에 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거든요. 뭐 그냥 몸은 되는데 하기 싫은 사람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그리고 그 분야도 그렇고 직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있었던 직업이 시대가 지나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옛날에 없었던 직업이 시대에 따라서 새로 생기기도 하고 변하는 거잖아요. 나는 전설이다님, 제가 시기를 놓쳐서 포경 수술을 아직도 못하였는데요. 여성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포경 수술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이제 성인이시니까, 근데 여성분들을 위해서라고 보다는 물론 여성분들이 포경이다, 노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싫어, 나는 좋아. 물론 그런 걸 갖고 계신 여성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또 그거를 그렇게 신경 쓰는 여성이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평상시에 잘 닦고, 관계 전에 잘 닦고 관리하신다고 하면은 굳이 뭐 포경을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미관상이라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미관상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또 그 포피의 형태가 뭐 얼마나 덮어 있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포경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는 많지 않아요. 한 세 손가락에 뽑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포경이라는 걸 하기 시작한 게 그 6.25 이후부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포경 안 했어요. 맞아요. 저는 문제는 없는데 여성분들이 미관상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눈도 하물며 뭐 쌍꺼풀 없이 무쌍인 걸 좋아하는 사람 있고 또 뭐 쌍꺼풀 해서 막 인상이 막 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처럼 어떤 수술이라는 거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이 질 건조인 듯 싶은데 시술해야 되나요? 아니면 충분히 흥분해야 되나요? 아니면 윤활제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너무 이제 시술이 이제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대중화되다 보니까 조금만 뭐가 불편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수술해야 되나 시술해야 되나 이거부터 먼저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술이라는 거는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내가 충분히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정말 어떤 몸에 오는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그때 시술하거나 수술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현상만 놓고 물 안 나오네? 시술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근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한번 건드려 놓으면 돌아갈 수가 없죠. 백도가 없잖아요. 얼굴도 한번 이렇게 쌍꺼풀 해놓으면 또 재수술 하면은 더 어색해지고 더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더라고요. 수술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특히나 그쪽 부위는 정말 많은 신경다발들이 모여있는 밀집해 있는 곳이에요. 8,000개 이상의 신경다발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물리적인 걸 했을 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만 효과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로 손과 입과 혀와 다양한 걸 이용해서 충분하게 전이를 해서 여성이 원하는 흥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윤활제 같은 경우도 써보시면 좋아요. 매번 뭐 그게 약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나 이런 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윤활제를 써서 잘 또 리드해서 여성이 또 흥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윤활제도 써보시고 그렇게 다양하게 해보시고 그래도 답이 없다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선택을 하셔야지, 어떻게 제대로 애무도 못 해보고 할 줄도 모르고 시도도 잘 안 해보고서 그냥 물 안 나오네 이래 버리니까 현상만 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결혼과 이혼 상담도 해주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부부 상담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남녀의 관계에는 결혼과 이혼이 포함이 되겠죠? 그렇다고 제가 이제 부부 상담만 전담으로 하진 않지만 부부 상담 많이 하셨을 텐데 황당한 질문 기억나는 거 있으셨을까요? 황당한 질문 같은 건 없어요. 다 그 부부들만의, 커플들만의 상황에 따른 문제인 거지 뭐 제가 제 기준에 황당한 거는 없습니다. 조루 치료할 수 있나요? 조루라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현상이, 그게 이 현상이 나오기까지 많은 그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의 결과가 지금 조루라는 현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 중에서 내가 정말 뭔가 그 신경계의 어떤 민감도나 이상 때문에 정말 컨트롤이 안 되는, 내 의지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다만 아니면, 근데 사실 이건 기적적인 거는 솔직히 조루의 전체 중에서 한 10%도 안 되는 비율이고, 나머지 90%는 잘못된 자유습관, 잘못된 성행위 습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나의 그 예민도, 그 조절을 못하는 습관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조루라는 결과물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거는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거는 운동하고 똑같아요. 운동도 내가 운동 하루 나갔다고 해서 원하는 근육이 생기고 운동 하루 나갔다고 해서 살이 쫙 빠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몸으로 하는 거는 시간이 들어야 되고 내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조루도 똑같아요. 몸에서 나오는 어떤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어떤 노력, 행동을 했을 때만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 여성도 조루가 있나요? 그럼요. 여성도 조루 있죠. 뭐 남자만 있겠어요. 똑같아요. 여성도 조루 있습니다. 관계의 타임은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할 수도 없고, 누군가와 키스를 하고 관계를, 섹스를 하는 거를, 그 타이밍을 제가 언제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둘만의 역사고 스토리고 둘만의 그거지. 그거를 제3자가 정해놓고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하셔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들의 굿타이밍.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럴 때 했다. 이럴 때 첫 관계를, 이런 상황일 때 첫 관계까지 이어졌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의 경험담도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술이 들어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헤어지기 싫은 거, 함께 있고 싶은 거. 원래는 우리가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연애하다가도, 데이트하다가도. 근데, 오늘 밤은 정말 함께 있고 싶다. 떨어지기 싫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럴 때 그 밤을 함께 보내게 되지 않을까요? 한때 채팅이 유행했을 때 사전 대화를 많이 한 후 만남으로 두 번째 만나서 관계 경험 있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 직접 만나진 않았어도 저렇게 채팅을 하면서 서로 굉장한 내적 친밀감이 쌓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내적 친밀감이 쌓여서 이 사람 정말 보고 싶다, 궁금하다 이래서 만났기 때문에 만나고 나서 쉽게 더 이렇게 탁 이렇게 불이 점화가 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저런 챗이 또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는 못하는 얘기를 톡상으로, 채상으로는 또 더 솔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전 세대에서는 그 뭐죠? 펜팔이라고 그러죠? 편지로 막 연애하기도 하고 연애 출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면서부터는 이제 저렇게 채쌍으로 속궁합 안 맞으면 어떡해요? 속궁합 안 맞으면 맞춰야죠. 맞추려고 노력하셔야죠. 그 제가 그랬잖아요. 30% 이하만 아니면 정말 아우 막 너무 꼴보기 싫고 진짜 살만 다도 진짜 소름 돋고 막 어? 아니면 막 냄새 때문에 막 너무 싫고 막 아니면 반대로 또 아무리 뭐 쓰담쓰담 해줘도 아무 느낌이 없고 뭐 이런 지경만 아니라면 맞춰 가실 수 있어요. 속궁합이 도대체 뭔가요? 속궁합이라는 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려면 맞아야 되잖아요. 맞는다는 게 뭐예요? 소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궁합은 결국 몸의 소통이에요. 우리가 대화도 소통이듯이 속궁합도 결국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사랑, 애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몸으로 표현한 나의 방식과 상대의 방식이 맞으면 서로한테 좋은 건데 내 방식이 상대한테 안 먹히거나 상대가 나한테 표현하는 게 내가 싫거나 이래버리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런 노력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드러나 있는 모습만 보고 된다 안 된다 맞는다 안 맞는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건강하게 자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일단 자위라는 게 내가 욕구가 막 생겨서 그 욕구만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빠르고 급하게 그리고 또 뭐 야동이나 뭐 야설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 자극이 오는 대로 하는 방법은 결국은 내 몸의 감각의 일부만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자위하고 사정하는 습관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자위라는 거는 저는 자애라고 생각해요. 자위가 아닌 자애. 자위, 위로만 하지 말고 자애.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사랑해주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좀 아껴주고 들여다보고 그런 방식으로 자위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오일로 좀 마사지도 좀 해주고 맞아요. 사랑했자 자애. 예. 우리가 그 만질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성은 몽정 안 해요. 왜냐면 그 사정이라는 게 되는 게 남자는 사정이 되니까 몽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여자는 몽정은 아니고 뭐 야한 꿈을 꾸긴 하죠. 야한 꿈을 꾸긴 하는데 남자처럼 뭐 드러나는 뭐 사정이 되는 그래서 막 팬티가 젖고 저 침구리가 젖고 뭐 그렇게 되는 일은 없죠. 노인들의 성 문제가 의외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의외로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건강과 위생의 문제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너무 소외돼 있잖아요. 뭐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의 성 문제도 그렇고 당연히 응당 누려야 될 자유 중에 하나가 성에 대한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외돼 있고 왜곡돼 있어요. 뭐 그 나이에도 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도 그 몸으로 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너무 비하하고 왜곡하는 게 있어요. 터부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터부시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뭐 비단 노인의 성, 장애인의 성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이라는 것 자체, 섹스라는 것 자체를 터부시 하잖아요. 표면상으로는 뒤돌아서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관심 있고 해도 일단 표면상으로는 터부시 하죠. 맞아요, 키키님. 본인은 늙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봐요. 왜 그리 비하를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젊음에 대한 그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늙는 게 무슨 죄도 아닌데, 그죠? 나이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질색하고 막 비하하고 터부시가 무슨 뜻이죠? 터부시, 금기시. 금기시 되다. 보통 평범한 성인 남성은 몇 분 아나요? 글쎄요. 평범한 성인이 어떤 사람이 평범하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게 몇 분이라고 물어보시는 건 아마 발기돼서 삽입해서 사정할 때까지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걸 정해놓은 기준은 그래요. 뭐 2분 이내, 3분 이내에 뭐 사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조루라 한다. 그리고 뭐 들어가서 몇 번의 왕복 운동 전에 사정하는 걸 조루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2분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5분 하는 사람 있고, 근데 그 또한 어떨 때는 한 10분 해도 괜찮고 어떤 날은 시작하자마자 사정하기도 하고, 또 내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도 내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편차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남이 몇 분 하고 뭐 이런 거 의미 없다니까요. 내가 내 파트너랑 했을 때 파트너가 만족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남이 몇 분 하는지 평균이 몇 분인지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20분 이하 조루, 저런 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블루스카이님 20분이라는 시간을 왜 정하냐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내 파트너랑 했을 때 파트너가 만족하면 5분만 해도 만족하면 그건 조루 아니라니까요. 임신 준비 중인 남성인데 금연 상담을 받고 담배 끊고 3개월이 지나야 새로운 정자가 나온다는데, 그 전에 자위에서 정자를 빼면 새로운 정자가 더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아, 진짜 무슨 밀어내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정자라는 것도 결국은 세포잖아요. 세포. 내 몸에서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려면 피부의 세포도 그 각화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28일마다 맨 위에 있는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듯이, 또 뭐 몸속에 있는 세포 중에 뭐 90일 만에 만들어진 세포도 있고 30일 만에 만들어진 세포도 있고, 그러니까 내 몸의 세포는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져요. 정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포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게 자라서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 밀어내기 했다고 해서 뭐 빨리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뭐 때 밀면 세포가 피부가 뭐 더 빨리 새살이 돋아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남성의 그 피부 관리, 체취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새로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내 배우자와의 그 관계를 위해서도 뭐가 됐든지 간에 사실 남성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굉장히 여성들한테 치명적이에요. 왜냐면 거의 후각은 정서적 기억을 함께 저장하는 게 냄새예요. 냄새, 후각. 그렇기 때문에 정서 중에 우리가 누군가한테 호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 정서잖아요. 내 기억 속에 그 사람의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사람의 체취, 냄새는 기억이 나는 것처럼, 그만큼 몸에서 나는 냄새가 나의 호감도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체취를 관리하고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잘 씻고 잘 바르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원 3조 하나로 돼 있는 거. 요게 그러니까 3원이 뭐냐면 샴푸도 되고요. 얼굴도 되고요. 아까 거품으로. 그다음에 쉐이빙 면도도 할 수 있고요. 몸 샤워도 되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근데 요거 하나로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피부 관리, 그리고 채취, 냄새 관리가 된다니까. 냄새 관리. 그래서 요거 하나로 간편하게 씻는 이렇게 젤 타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이거 하나로 샤워도 하고 샴푸도 하고 밑에 쪽에 그 털 많은 곳 있잖아요. 거기 깨끗이 닦아서 냄새도 좀 없애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수분 공급, 영양 공급. 그래서 제가 이거 향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 향 싫어하는 여성을 제가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 되게, 특히 50대 이상 됐을 때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세요 했을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건 얘기하는 거 말고, 조건 빼고, 어떤 사람이 남자로서 같이 있고 싶고 만지고 싶고, 혹은 또 그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댔을 때 안기고 싶고 한 그런 사람을 물어봤을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냄새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냄새 얘기를. 그래서 아무리 뭐 조건이 좋고 뭐가 해도 좋아도 그 사람한테 나는 몸 냄새가 싫으면 아우, 연애는 못하겠다, 데이트는 못하겠다, 섹스는 못하겠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냄새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거든요. 근데 요게 바로 그렇게 냄새를 정말로 내 살냄새를 좋게 해주는 그 약간 뭐라고
풀 냄새 같으면서도 되게 약간 살짝 단 향도 나면서 풀 냄새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시원한 느낌을 주는 아쿠아향 같기도 한 굉장히 정말 프레시한 냄새거든요. 아, 맞아요. 홀딱 깨요. 맞아요. 냄새 때문에 진짜 홀딱 깨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뿌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도 뿌리시고, 몸에도 뿌리시고, 특히 밑에 쪽도 뿌리시고, 사타구니 쪽도. 택시 타면 노인 냄새 정말 싫어요. 아이고, 맞아요. 이거는 비하가 아니에요. 뭐 노인 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노인이라고 다 노인 냄새 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관리만 잘 하시면 오히려 더 푸근한 향, 뭔가 더 묵직한 남자 향 이런 게 난다니까요. 관리 안 해서 노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오징어 냄새 아우 상상도 하기 싫어요. 갑자기 상상됐어 지금.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살냄새를 좋게 해주는, 그러면서도 피부를 어떻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르는 거. 그래서 뿌리고 바르고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르는 건 뭐예요? 여기 막 면도해서 막 허옇게 버진 피고, 여기 막 울긋불긋하게 막 피부 막 모공 다 벌어져 있고 막 개기름 껴있고 막 그런 피부를 보고 매력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로 피부가 균일하고 매끈해야죠. 여기 주름 있어도 돼요. 뭐 검버섯 조금 있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피부 늘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촉촉하고 매끈하면 생기 있어 보이는 거예요. 중후하고 멋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허옇게 버진 펴 있고, 여기 코털 삐져나와 있고, 개기름 번들번들하고 막 냄새 막 퀴퀴한 냄새 나고, 그러니까 싫은 거지. 아니라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니까. 관리하면 중후할수록, 남자는 그러잖아요.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멋이 든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들은 솔직히 나이 들면서 멋이 들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예쁘고 화려했던 꽃도 지면은 안 이쁜 것처럼, 여자는 젊었을 때 많이 이뻤다가 오히려 나이 먹으면서 안 이뻐지는 경우는 있어도, 남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이 먹으면서 더 중후해지고 더 멋이 드는 남성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래서 관리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뿌리고 바르고 그 다음에 잘 씻고 이렇게 딱 3개, 요거 3종만 관리해 주시면은 정말 냄새로, 피부로 여성한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먼저 뿌리셔야죠. 먼저 뿌리는 거 먼저예요. 얘가 수분이니까 물을 먼저 줘야죠. 물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영양을 줘야죠. 그래서 얘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얘 바르고, 항상 뿌리는 게 먼저예요. 여성이나 남성 성기 크기는 다 다른가요? 왜 그런지. 왜 다르냐고요? 당연하죠. 우리 얼굴 다 다르잖아요. 손 크기 다르고 손 모양 다 다르잖아요. 발 크기, 발 모양 다 다르잖아요. 당연히 거기도 다 다르죠. 기흥님, 자동 케겔 샀는데 얼마나 사용에 효과 있나요? 요거 웨이브케어. 요거는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10분 자동이잖아요. 처음에 하실 때는 하루에 2번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처음에 너무 자주 하면은, 우리가 왜 운동 안 하다 하면 막 알배기고 막 근육 뻐근해지고 그러는 것처럼, 이게 골반 저근을 정말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하루에 10분씩 2번 이상 하시게 되면 밑에가 너무 뻐근하고, 특히 남성들은 고환 쪽에, 우리 갑자기 자전거 타면 막 많이 타면 고환 얼얼하고 아픈 것처럼 밑에가 얼얼하고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2번씩 10분씩 해서 뭐 어느 때고 2번 정도만 해주시고, 좀 적응이 되면 뭐 3번, 4번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4번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만 사용해 보셔도 분명히 아침 발기라든지 그런 변화가 느껴지실 거고요. 한 달 정도 사용하시면은 이제 관기하실 때도 뭔가 다른 걸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는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솔직히 내가 뭐 앉아서 케겔 운동해서는 하루에 1000번씩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한 달 만에 변화를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뭐예요? 이 진동이 내 안에까지, 속근육까지 정말로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질의 어떤 감각이 살아나서 정말 오르가즘을 질을 통해서 못 느꼈던 여성들도 그 질에 대한 감각이 좀 깨어난다든지, 아니면은 그 질의 탄력도 이런 거, 내가 힘을 주고 있는데도 왜 힘을 안 들어가는 거 같지, 이랬던 분들이 정말로 내가 뭔가 힘을 주면은 그 딱
페니스를 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꾸준함이에요. 왜냐면 운동 똑같잖아요. 운동을 할 땐 하고 또 안 해버리면 근육 금방 빠지는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근육이 한번 생겼다고 해서 그 근육이 계속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의자에 놓고 앉으면 되는 건가? 아, 그럼요. 그게 제일 편하죠. 의자에 놓고, 의자에 놓고 앉으시면 돼요. 뭐 소파가 됐든, 뭐 컴퓨터 의자가 됐든, 의자 밑에다 깔고 그냥 앉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두 군데서 나와요. 여기랑 여기랑 두 군데서, 그래서 남성은 앞에 그 고환 쪽하고 밑에 회음 쪽하고 항문 근육까지 다 운동시켜주고요. 여성은 클리토리스부터 회음까지 해서 다 운동시켜주고요. 네, 남녀 공용이에요. 남녀 공용. 저도 지금 이거를 6년째, 저도 6년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런 게 없을 때는 정말 제가 그 운동요법에도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탱탱볼, 이런 볼 회음에다 깔고 앉고서 계속 이렇게 PC 근육 조이는 케겔 운동 저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탱탱볼 하나가 뽀개질 때까지 저도 훈련을 했었거든요. 금이 가서 뽀개질 때까지. 지금은 뭐예요? 이런 게 나오고 나서부터는 안 하게 돼요. 솔직히 힘들어. 내가 혼자 하는 거는. 근데 얘는 그냥 뭐 유튜브 보면서, 틱톡 보면서, TV 보면서 그냥 깔고 앉아만 있어도 얘가 운동 시켜주는데, 그리고 더불어 앉아 있으면서 얘가 진동할 때 그 진동에 맞춰서 그 템포에 맞춰서 같이 또 그냥 무의식적으로 쪼이는 거예요. 그럼 운동 효과는 이제 몇 배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 보면 그런 걸 아는 것 같아요. 아파 보면 내가 이걸 좀 건강했을 때 좀 관리 좀 할 걸,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기능이 있을 때, 될 때, 그걸 유지하는 게 코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능이 아예 이제 소실되고 뭔가 질병이 오고 그때보다 그 전부터 될 때부터 관리를 하라는 거고, 설명을 귀에 쏙 들어오게 하셔서 아우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5, 60대 마스터베이션 주 몇 회가 정상일까요? 건강 만취지 않고. 정상, 비정상은 없어요. 정상, 비정상은 없고 내가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 하시면 돼요. 정상, 비정상은 없어요. 뭐 평균 이런 것도 없고 워낙 사람마다 편차가 큰 거고 개인의 성향이고 습관이고 이러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성은 어떤 이렇게 정해진 틀 안에다가 맞춰서 하실 게 없어요. 그냥 본인의 느낌, 본인의 욕구,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맞아요. 하고 싶으면 건강한 거예요. 맞아요. 매일 하는 건 아니겠죠? 매일 하고 싶으면 매일 하셔도 된다니까요. 매일 욕구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위 이코로 꼭 사정은 아니에요. 한다고 해서 자위를 한다고 해서 꼭 사정까지는 안 가도 돼요. 우리는 꼭 섹스하면 사정해야 되고 자위해야 되면 사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섹스 이코로 사정이 아니라니까요. 자위는 자위고 사정은 사정이에요. 그렇죠. 비사정. 나한테서 느낄 수 있는 그 몸의 흥분, 쾌감, 그 즐기는 놀이를 하는 거를 자유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정을 목적에다 두고 막 전력 질주해서 윽 하고 끝나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싸야 섹스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게 가장 원초적인 거 싸야 섹스지. 안 싸도 섹스예요. 쾌감을 갖고 노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즐거운 섹스인 거지. 싸야 섹스지? 그건 아니에요. 섹스는 사랑, 자유는 스스로와의 사랑. 자애라니까요. 자애. 제가 아는 분은 하루에 1시간씩 비사정으로 하고 사정은 한 달에 한 번. 대단하시네요. 하루에 1시간씩 하신다고요? 솔직히 운동도 1시간 하면은 대단한 건데. 세상에는 뭐 숨은 고수들이 많으니까요. 그 성에 있어서만큼은 용불용설이 맞는 것 같아요. 잘 관리하시고 또 꾸준히 건강하게 하신 분들은 나이 상관없이 즐기실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안 하면 뭐 30대도 40대도 뭐 벌써 고장나서 안 된다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전립선 셀프 마사지는 어렵나요? 전립선이라는 곳 자체가 그 밖에서 만져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항문을 통해서 손가락을 항문에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는 않죠.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또 직접적인 것 대신에 이제 회음부를 통해서 회음부를 깊게 누름으로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여하튼 학문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개인의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쉼이 있다고 해서 여성분 소중이 부분이 2~3시간 가능한가요? 여성의 그곳은 굉장히 약하죠. 그죠?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래서 지금 2~3시간 가능하다고 하는 게 뭐 살이 쓸리고 아파서 못하지 않냐, 막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성이 계속 흥분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클리토리스가 계속 발기가 돼 있고, 애기 계속 나와준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말하는 방식 자체가 강하고 빠르게 삽입을 하는, 펌핑을 하는 그런 섹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슬로우 섹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2시간, 3시간 가능해요. 사실 성은 워낙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면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무슨 무용담처럼. 선생님 말처럼 남자는 MSG를 많이 치죠. 여기서 지루나 커서 여자가 아파한다는 질문들이 대부분 거기에 해당될 것 같네요. 지루의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시간 카운팅하면 지루에 못 미치거나 도중에 풀려서 못 끝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루라는 게 내가 사정을 하고 싶은 타이밍인데 사정이 안 되는 경우를 지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느낌이 없다 그러면 발기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임포텐스, 그러니까 발기부전인지 아니면 발기가 됐다가 중간에 느낌이 무뎌져서 풀리는 임포텐스인지 아니면 나는 분명히 사정을 하고 싶어서 사정감은 올라오는데 몸에서 사정은 반사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아쇠가 팡 당겨줘야 발사가 되는데 그 방아쇠가 안 당겨진 거예요. 방아쇠가 고장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지루거든요.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 그냥 내가 느낌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둔감해지는 거를 지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포텐스,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발기가 죽는 거를 또 지루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술 먹고 못 끝내면서 지루라고 자랑하던 모질이 생각나네. 내가 하는 자위의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자위가 지루를 더 심하게 하나요 하셨는데, 내가 굉장히 압을 많이 주고 강하게 빠르게 하는 거에 익숙해지면 거기에 길들여지면 당연히 여성하고 할 때 여성의 질은 그렇게 강하게 빠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조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느낌이 둔감해지는 거죠.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지루증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보디가드님, 해결책이 물론 있어요. 물론 있지만 조루에 비해서 지루는 더 치료하기가 좀 까다롭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감각이 무뎌진 거기 때문에 감각이 예민한 거는 오히려 쉽거든요. 근데 감각이 무뎌진 거는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또 더군다나 내가 느낌이 없어서 사정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사정감은 있는데 뭔가 신경증적으로 억눌려서 해결을 못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도 있고 되기는 하지만 본인의 노력이 많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도 좀 걸릴 수가 있고요. 전 하기 싫은 40대인데 섹스를 나이를 먹어도 할 수 있으면 큰 복이죠. 현실은 쉽지 않죠. 맞아요. 현실은 뭐 쉽지 않아요. 뭐 내 몸이 안 될 수도 있고 나는 되는데 파트너가 싫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될 때 해라, 즐길 때 즐겨라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마누라가 콘돔을 자꾸 사요. 아, 나는 하기 싫은데. 기억도를 그렇게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뭐 하셔서 효과를 보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런데 너무 고역이잖아요. 제가 뭐 여자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기억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살을 빼려고 하면
진짜 운동은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수천 가지가 있잖아요. 뭐 수영을 할 수도 있고,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성에 관련된 어떤 행동요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뭐 하드코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기억도는 거의 하드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드코어도 좋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 하시고 계신 분들은 뭐 도움을 받았으니까 계속 하시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42.19km 장거리 마라톤을 뛸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또 거기에 도움을 받고 좋지는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감대라는 거는 어떤 성적 자극에 쾌감, 흥분, 반응을 일으키는 거를 성감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은 다 성감대예요. 다만 그게 사람마다 강약에 따라서 또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두가 성감대인 거는 맞지만 그게 100%도 아니고 또 같은 성감대라고 해도 어떻게 자극하냐에 따라서 또 반응은 달라지는 거죠. 세게 해야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고 부드럽고 살살해야 반응이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곳이 성감대라고 해서 무조건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자극한다고 해서 반응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남자분들 야동 매일 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보는 사람도 있나요? 그냥 습관처럼 보시는 분도 있어요. 습관처럼. 우리 지금 틱톡 같은 경우도 그냥 습관처럼 틱톡 계속 이렇게 올리면서 보듯이 뭐 혼자 있는 시간, 한가한 시간, 킬링타임용으로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켜놓고 보는 것처럼 야동도 그냥 이미 습관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보시죠. 60대 후반의 여성의 러브젤 사용하여 사랑을 나눌 경우 여성 쪽도 즐거움을 느끼나요? 지금 그 문제가 그 외음부 쪽이 젖지 않아서 외음부 쪽에 애액이 없어서 삽입이 어려워서 러브젤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들어가서도 어떤 쾌감을 느끼면 안에서는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과 안하고 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하면서는 질 내에서는 지압을 통해서 흥분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럼 그쪽은 여성이 즐겁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겉에도 안 나와 안에도 질을 통해서 느끼질 못해. 그러면 당연히 안 즐거운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몸만 그냥 하는 꼴인 거고 즐거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남성이 하자고 하니까 그냥 하기만 할 뿐이지 그 행위에서 오는 어떤 즐거움, 오르가즘, 쾌감은 없는 거죠. 남님 50대 남성인데 사정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해결 방법. 질문은 지금 간단하게 하셨는데요. 그 해결 방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루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죠. 원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드러난 현상이 조루야. 그래서 이 조루에 대한 해결 방법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니까요. 이 조루가 생기게 된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에 맞게끔 적용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냥 무슨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식으로의 공식처럼 나오는 해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해결에 대한 방법을 해서 그러니까 성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답이야 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누구한테는 답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안 맞는 방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면 돼 라고 확정하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걸 조심스러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조루가 왜 생겼는지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생활 습관에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 현재 몸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이걸 다 하고 나서 어떤 답이라는 걸 줘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스쿼트 100번 하세요. 뭐 케겔 운동 하루에 1000번씩 하세요. 뭐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무조건 100%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도움은 되겠죠. 뭐가 됐든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도움은 되겠죠. 제일 몸에 괜찮나요? 요새는 워낙 옛날에는 솔직히 우리가 많이 무지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미끌거리기만 하면 뭐든지 갖다 썼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성 몸에 안 좋았었는데 요새는 여성의 그 질의 산도나 그 오스몰 농도나 그다음에 피부의
유해하지 않은 성분들만 넣어서 만든 좋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 쓰신다고 하면은 몸에 좋죠. 근데 아무거나 막 쓰시면 당연히 안 좋겠죠. 와이프랑 하면 사정이 안 돼요. 익숙해져서 그런 거죠. 그렇죠. 감각이 무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그리고 오래된 연인 관계에서 성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으면 저렇게 무뎌져요. 그래서 권태기가 온다, 섹스레스가 온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성이라는 거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우리 모든 관계라는 게 사실은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은 특히나 더 몸의 감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감각이라는 거는 같은 곳을 계속 문지르면은 무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각을 확장하고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새로움을 찾으셔야 되고, 그래서 뇌에도 자극을 줘야 되고, 몸에도 새로운 감각을 찾아서 자극을 줘야 되고, 같은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러면 당연히 무뎌질 수밖에 없죠. 진짜 사람들이 성에 대해 무지함을 느끼네요. 맞아요. 성에 대해서 관심은 많고 유희와 윤락은 할지언정 제대로 알 기회도 없었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본능대로 느낌대로만 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관심은 많아요. 관심은 많은데 관심 대비 제대로 된 정보나 노력과 교육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라이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라이브를 하고 매일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섹스 테라피스트고 성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이런 일도 하지만 그리고 또 이곳이 그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고 또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성이라는 거는 성 안에 우리 어떤 사랑, 인생, 뭐 결혼, 삶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성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국은 나의 삶의 뭐 외로움, 뭐 고독,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성을 만약에 지식으로만 접근한다 그러면 굳이 뭐 이런 시간 가질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지. AI한테 물어보면 되지. 지식만 원한다고 하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지식만 얻기 위해서 뭐 궁금한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가 느끼는 정서가 어떤 긍정적이었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내가 성을 대하는 태도, 내가 성에서 느끼는 정서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성을 좀 무시하거나 등한시하거나 이런 게 아닌 좀 따뜻하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런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인생사 자체가 성의 유희죠. 그럼요. 뭐 성의 유희일 수도 있고 배워야지 해결책 얘기하는 사람 누구? 날로 먹으려는 사람인 듯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정답지를 얘기하고 답을 얘기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성에 대한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또 그것을 나누고 그런 공감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서로 배려와 신뢰가 있어야 관계에 도움이 되는데 아닌가요? 파랑새님 말처럼 모든 관계가 그래요. 근데 특히나 이제 남녀 관계에서 그것도 부부처럼 오래된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저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배려와 신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내 사람이고 어차피 뭐 다 제일 편한 상대고 이러니까 배려를 안 한다든지 그 외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배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한테는 그렇게 배려하고 친절하고 잘하면서 정작 내 사람, 내 가까운 내 배우자한테는 정말 막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편한 거하고 배려를 하지 않는 거는 정말 별개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사람이기 때문에 더 배려해야 돼. 물론 제가 하는 말이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고 도덕선생 같은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공부해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성관계가 안 되고 뭐 한쪽이 외도를 하든 아니면 섹스리스가 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성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게 깨져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배려가 깨져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있는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조차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가끔 관계를 갖다 보면 자주 하면 괜찮은데 일주일 만에 하면 여성 질에서 하얀색이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한참 참았다고 하면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하얀색이 나온다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애액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진성 사정액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질에 염증이 있어서 뭐 염증 반응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하얀색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뭐 냄새를 맡아봤을 때 그 냄새가 좀 거슬린다, 좀 독하다 그러면은 뭐 지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냄새는 없는데 그냥 뭐 색깔만 남성의 사정액처럼 하얗게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여성의 진성 사정액일 수도 있는 거고요. 냄새는 없어요. 처음에만 나오고 하다 보면 안 나오더라고요. 가끔 그랬다 안 그랬다가 뭐 냄새만 없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그게 뭐 안에서 나오는 애액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아까 말했듯이 뭐 진성 사정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성 사정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그 스쿼팅 있잖아요. 방광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분수. 그 분수는 방광에서 나오는 자꾸 방광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오줌 아니냐 그러시는데 오줌하고 성분은 다르다고 했어요. 성분이 다른 방광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액을 분출하는 걸 스쿼팅이라고 하고 진성 사정액은 남성이 사정하는 것처럼 여성의 전립선이 스킨선이잖아요. 그 스킨선에서 나오는 그 남성의 사정액과 같은 비슷한 성분을 가진 하얀 우윳빛의 액이 나오는 거를 진성 사정액이라고 해요. 홍콩 가는 것. 그렇죠. 진짜 좋을 때 나오는 거죠. 진짜 좋을 때.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오르가즘을 한 번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느끼는 여성이라고 하면 뭐 한 번, 두 번, 여러 번 느끼기 때문에 좋은 강의 하시네요. 네, 브랜디님.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적당한 섹스 주기가 있을까요? 뭐 나이대별로는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나와 내 파트너의 그 상황, 컨디션, 뭐 거기에 맞추시는 거죠. 나한테 맞추시는 거야. 내 개인한테. 정해진 걸 맞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뭐 운동을 뭐 주 몇 회를 해라. 그 정도는 해야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성은 사실 그런 거에 별로 얽매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냥 내 느낌, 내 몸의 상태에 맞추시는 거고요. 근데 또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파트너랑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의 상태도 고려해서 나와 파트너의 몸의 상태, 몸의 주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오봉대지님, 전립선 수술하고 나서 성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이 오죠, 전립선은. 그게 이제 수술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술하고 끝이 아니고, 그 전립선이라는 게 결국은 전립선 안으로 그 소변을 보는 요도관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정낭에 있는 정관도 지나가잖아요. 그게 모여서 가운데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전립선이고, 전립선이 이렇게 짜주는 힘으로 사정도 되고 하는 건데, 당연히 전립선 수술을 하고 나면 이게 기능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변도 불편하고 당연히 사정감이나 사정하는 데도 불편함이 오겠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자궁을 수술하거나 뭐 이러고 나서 성행위를 못하겠다 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사실 뭐 자궁이 없다고 해서 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궁이 있고 질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성행위를 못하는 게 아니지만 그냥 심리적으로 자궁이 없기 때문에 난 이제 섹스는 못해라고 그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질이 안 왜냐면 뇌가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액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전립선이 못 짜주니까 정액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욕구는 있어. 욕구라는 거는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욕구와 내 반응과의 갭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이제 어디가 아프면 그게 꼭 전립선이 아니더라도 어떤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어떤 통증이 생기거나 이러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성욕구예요. 성욕구는 안 생겨요. 보통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가 아파도 불편해도 성욕구가 계속 유지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욕구와 내 몸의 반응 사이에 이 괴리감 때문에 더 괴로우신 거죠.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아. 근데 입맛이 없어. 그러면 몸이 안 좋고 입맛이 없으니까 안 먹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막 위가 안 좋아서 소화도 못 시켜. 먹으면 막 체하고 토하고 막 이래. 근데 막 그 식욕은 계속 생겨. 막 계속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먹고 토하고 먹고 저기 손 따고 소화제 먹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몸에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죠. 여성 상위에서 여자가 강하게 피스톤 운동할 때가 있는데 남성 피스톤 운동처럼 강하게 말고 좀 천천히 느끼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섹스는요, 리듬과 강약이에요. 리듬과 강약. 리듬은 뭐예요? 빠르고 느리고 뭐 이런 리듬과 그 다음에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그러니까 리듬과 강약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말고 좀 천천히 느끼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건지라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오래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여러 번 하는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섹스는 강하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입부, 흥분기, 고조기, 오르가즘기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야 돼요. 리듬과 강약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당연히 무조건 강하게 빠르게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전력질주 계속 못하듯이 몸이 힘들어서라도 빨리 끝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여성도 조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빠르게 세게 해서 그냥 한번 팍 느끼고 착 끝내기를 원하는 여성도 있어요. 근데 만약 원하는 게 나는 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오랫동안 즐기면서 하는 걸 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천천히 부드럽게 하다가 조금 빠르게 했다가 이렇게 리듬과 강약을 주면서 했을 때 오래 더 하실 수가 있겠죠. 60 넘었는데 사정하면 정자가 살아있습니까? 네, 살아있어요. 뭐 운동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정자죠. 임신 가능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신이 되려면 정자가 엄청나게 운동력이 좋아야 돼요. 그걸 다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운동량이 떨어져. 그러면은 질에서 거의 대부분 죽어요. 질에 들어가서. 그 나팔관까지 가지 못하고 다 중간에 죽어요. 그래서 정자가 살아는 있지만 운동성이 좋지 않으면 세워라 내워라. 근데 양은 당연히 양은 줄어들겠죠. 우리 몸에서 나이가 먹으면서 다 줄잖아요. 심지어 눈에 있는 눈물도 줄어서 눈이 건조해지고 이러는데